평소 같으면 농사를 짓고 있을 평범한 농민,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이장님들, 아이들을 사랑하는 이야기 할머니, 이분들이 강원도 원주 만종에 있는 한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RDF 열병합발전소 건설 반대를 위한 것이었는데요. 바로 이분들이 시민의 목소리 이번 주제의 주인공들입니다. 저는 열병합발전소 반대대책위원장 송태빈입니다. RDF라는 걸 시민들이 잘 몰라가지고 신평초등학교에서 지정면 일원 주민들, 호전면 일원의 주민들 해서 약 300명 이상 모여서 환경단체 이상진 주민이 그분이 다육신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설명을 하고 주민에게 다육신이 이렇게 나쁘다 그런 걸 알려가지고 쓰레기 소각장 발전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유해 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다육신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농작물이나 축산물, 여러 식물들을 우리 원주 깨끗한 도시에서 청정한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음식도 깨끗하게 먹고 건강하게 우리 자손들이 잘 자라주어서 후세에 평화로운 원주시를 대해야 되는데 기업도시 안에 2만 5천 인구가 수도권에서 유입되고 기업이 수도권에서 들어옴으로써 저해 요소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주 시민들이 살지 않고 나가야 한다는 그런 원성도 많기 때문에 저는 대책위를 안 만들면 안 되겠다는 심정에서 작년 10월 달부터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이장님들을 설득하고 해서 호전면, 지정면 올 3월에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정면에 살고 있는 반대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현기라고 합니다. RDF 열병합발전소라는 것은 쓰레기를 연료로 하는 발전소입니다. 국가 시책에 의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10개의 열병합발전소와 20개의 RDF 제조시설을 국가 시책으로 원주 기업도시 내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RDF라는 것이 그 쓰레기를 분리수거, 단순 압착 고형화시킨 것을 RDF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실정으로 볼 때는 이 RDF라는 것이 제대로 된 분리수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료의 균질화에 문제가 있고 수분 함량률이 높기 때문에 35% 이하로 돼야 되는데 지금 50%를 초과해서 경제성도 안 맞고 연료의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유해 물질이라는 것은 연소실 온도 800도 이상을 계속 유지해서 다이옥신 기타 유해 물질이 완전 연소된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설계된 기계인데 연료의 균질화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열 효율이 안 나고 800도 온도 유지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의문이고, 또한 소각로가 애국 특허 하나 없는 국내 단순 특허 있는 이런 기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믿을 수가 없고 유해물질 배출은 보나 안 보나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원주 중부발전소의 쓰레기 소각 양이 원주시에서는 20%밖에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80% 이상 외부 쓰레기가 유입되면은 원주 시민들은 외부 쓰레기를 태워서 공기가 오염되고 토양이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고 식물이 죽어가고 사람이 죽어가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에 쓰레기만 태운다면 우리가 막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외부 쓰레기까지 갖다가 태워서 대표 건강한 도시가 이런 것을 행위를 했을 적에 행정적으로도 맞지 않고 언론적으로도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소는 원주 시민들이 한사코 반대를 해서 서명을 많이 해서 원주시에서는 이것을 짓지 못하게 중지시켜야 될 것이고, 중부발전소는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중단을 시키고 우리 원주 시민의 건강을 해한지 이익한지를 판단해서 이것은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국가에서도 RDF 사업에 대한 비경제성 때문에 감사원이나 국회 예산처, 경실련, 환경단체에서 이 지금 RDF 사업 자체에 대해서 비경제성을 지적을 했는데 환경청에서조차 RDF를 전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가고 지금 연구 용역, 경제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지금 올 11월 달까지 지금 용역을 줬고 올 11월 달까지는 이 RDF 부분에 대한 국가 시책을 전면 중지한 상태입니다. 국가에서조차도 이 믿지 못하는 RDF 사업의 존폐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이 건설을 계속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연료가 장기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전소를 짓는다 그러면은 차후에 이게 폐기됐을 때 국가에서 이걸 손실 보상을 해주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중지를 하고 이게 확정되고 확실히 검증될 때 건설을 하든지 그때 가서 검토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주시의 RDF 사업이 최초로 들어온 것이 사제리의 국가 시범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을 해서 RDF 생산을 했고 원주시청이 새로 시청사가 지어지면서 시청사 옆에 RDF 에너지 센터라는 것을 한 20억 원을 들여서 지금 시설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가동을 하다가 가동이 중지됐습니다. 왜 가동이 중지됐냐 하면은 그 RDF를 그 연료를 떼다 보니까 다량의 다이옥신이 나왔습니다. 그때 90.56 나노그램이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배출 허용 기준이 5 나노그램입니다. 현재의 그 환경청 배출 기준은 0.1 나노그램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 900배를 초과하는 엄청난 다이옥신이 나왔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가동 중지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또 그것을 수리해서 가동한다고 시험 가동을 몇 차례 하더니 다시 중지가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가동을 중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도 기업도시 열병합 발전소는 매우 위험한 건설이다. 이렇게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반대 그 의사를 표현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서명부를 3,000명이 넘게 지금 서명을 받고 있고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고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포기하라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이게 뭔가요? 이것이 원주 시민들한테 서명받은 정도인데 이렇게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많이 100명을 받으면 97%가 서명을 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3월 달부터 받기 시작해서 받은 것이 저희가 각자 일터가 있다 보니까 틈틈이 한 20일간 받은 것이 한 3,500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많은 인구가 받은 것이 아니고 한 5사람, 6사람이 나와서 받은 것이 이렇게 많이 서명을 해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해달라 그러면 100명을 만나면 97명이 이렇게 서명을 해주고 이것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시민들은 간곡히 막아달라는 것을 호소를 하고 서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기업도시 내에 열병합 발전소가 들어서는 인근에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 정계봉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정말 끔찍합니다. 이 쓰레기를 태워서 만드는 이 열병합 발전소, 여기에서 나오는 그 연기가 과연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영양가가 나오겠습니까? 쓰레기 태우는 데서 각종 다이옥신 내지는 그 유해가스가 나와서 여기서 나오는 그 유해가스로 인해서 그 굴뚝 높이가 80m로 이렇게 설계됐다고 하는데 이 나오는 유해가스가 원지 전역으로 번졌을 때 그 피해는 말도 못합니다. 또 이게 준공이 돼서 굴뚝에서 연기가 나왔다 가정했을 때 10년 내지 20년이 흘러갔을 때 각종 아이들한테 이런 기형아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각종 암의 발생 요인이 됐을 때 그 피해를 누구한테 하소연할 것이며 그때 가서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또 우리가 농사 지면서 요즘 우리가 봄에 각종 매스컴물이 떠드는 게 그 미세먼지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 창문을 닫아라, 나갈 때 마스크를 써라 했는데 이것이 여기에서의 발암물질이 올라가서 공중에서 이 미세먼지하고 융합이 돼서 우리가 마시고 먹을 때 그 피해는 말도 형언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말 청정도시, 건강도시 원주에서 살려고 정말 이 고향에 와서 자리 잡고 농사를 지려고 했는데 정말 심각한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시에서는 40%다 50%다 이 공정이 됐다고 하는데 굴뚝에서 연기 나기 전에는 막아야 되겠다. 공장이 준공되면은 그러면 그때 그 피해 우리 지역에서 받는 피해는 건강도시, 행복도시가 아니라 완전한 그 죽음의 도시가 되리라고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저는 쓰레기 발전소가 들어서는 바로 신평 1, 2 주민이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학진흥원이 주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의 제5기로 선발되어서 지금 현재 원주 시내 유치원 2곳과 어린이집 1곳에서 옛날 우리 조상들의 그 선현 미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 할머니 김선경입니다. 제 마을의 일이기도 하지만 발전소가 들어서서 환경이 나빠지고 뭐 집값이 떨어지고 저의 그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이건 차치하고라도 제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어린이들이 5, 6, 7세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150여 명 됩니다. 발전소가 들어서서 본격 가동되면 10년이나 20년 후에 반드시 이 아이들에게 어떤 유해한 그 물질을 계속 흡입하면은 분명히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텐데 만일 내가 이야기 들려주는 이 아이들 150명 중에서 그거로 인해서 삶이 망가지거나 질병으로 고통받고 대를 이어서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아이들에게 그냥 지금 현재 정말 좋은 이야기나 들려주는 게 과연 이게 어른으로서 제대로 된 행동인가? 그러면 내가 이게 좀 부끄럽지 않은가? 우선 그런 생각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천사 같은 아이들이 다치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고 정말 잘 자랐으면 좋겠다. 어떤 작은 위험으로부터도 이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원주에 쓰레기 소각장 발전소가 들어옴으로써 미래로부터 이 아이들에게 어떤 큰 위험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 위험을 뻔히 알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이야기나 들려주는 것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일인가? 뭔가 이 발전소를 막는데 제가 미력하나마 뭔가 힘이 좀 보태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대책위에 합류해서 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서명을 부탁을 하면 다 깜짝 놀랍니다. 원주시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놀라면서 어떤 시민은 저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줘서 고맙다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민도 계십니다. 제가 그냥 사실 습기도 없지만 낯선 사람 만나서 이거를 설명하고 하는 게 좀 어떤 때는 좀 민망스럽기도 하지만 용기를 내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0분이면 97%, 8%는 선선히 서명을 해주셔서 힘들지만 또 이건 계속해야 되겠구나 하고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는 미래 세대 아이들을 위한 고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주시나 발전소나 또 저희 대책위도 초점은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자라나고 있는 지금 원주의 차세대를 이끌고 나갈 미래 세대에게 과연 이게 잘하는 일인가 이런 걸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이 원주 시민들이 이 심각성을 좀 인지하시고 저희의 그 대책위의 그 서명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